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오늘 함께 써볼 자기소개서는요, 국민건강보험 자기소개서입니다. 자, 역시 유튜브 영상으로 항목 분석, 예상평가지표, 작성 전략 말씀드릴 거고요. 고정 댓글 링크를 타고 가시면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템플릿하고 예시가 있겠죠. 이거 보시면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서 핵심, 작성의 핵심부터 설명을 드려야겠죠. 국민연금 이제 작성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채용 인원이 엄청납니다. 이 정도 규모면 큰 거죠. 그러면은 A 지원자가 있고 B 지원자 같은 직렬인데 다른 평가위원이 평가할 수 없겠죠. 같은 직렬은 같은 평가위원, 그러니까 경쟁자끼리는 같은 평가위원이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가에 어려움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딱 이렇게 틀을 두고 정형화된 기준을 두고 공장식으로 여기 해당되면은 높은 점수, 해당되지 않으면 낮은 점수 이런 식으로 평가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번 건보 자소서의 핵심은 평가 기준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평가가 되도록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각 항목별 예상 평가 지표를 정말 상세하게 마련해 뒀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서류 전형에서 자기소개서 당연히 이제 평가가 되죠. 그리고 경험사항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번에 경험 기술서가 있습니다. 경험 기술서 매우 중요합니다. 경험, 그 경험의 개수대로 아마 평가를 할 겁니다. 정량 평가로. 그런데 그 경험을 인정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로 이제 그게 갈리게 되겠죠. 평가 결과가. 그런데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이 경험은 인정을 해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 참고하는 게 뭐다? 경험 기술서입니다. 그래서 경험 기술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경험 기술서는 뭐다? 직무와 유관한 경험인지 위에 입사 지원서에 쓰신 게 직무와 유관한 경험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소개서 평가용이 아닙니다. 경험을 인정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거의 평가 지표 참고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으신 경험 기술서를 통해서 위의 경험이 직무와 유관한지, 입사지원서상의 경험이 유관한지 안 한지를 평가하게 되는데, 이 기준, 유관의 여부는 직무 기술서상에 여러분들 이제 지식 기술 태도가 있을 겁니다. 요거와 유관하냐, 혹은 직무 기술서상에 이제 업무 내용 있죠. 업무 내용과 비슷한 상황인가, 이런 거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직무와 유관한지 아닌지를 평가를 하겠죠. 우선 작성 전략은요, 평가에 용이하도록 만들어 줘야겠죠. 그러니까 입사 지원서상에 여러분들이 경험을 입력하셨을 겁니다. 그 동일한 순서대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제목까지 똑같이 적어야 되겠죠, 맞죠? 제목까지 똑같이 적어가지고 평가에 용이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리고 경험을 모두 서술하기에는 서술형으로 서술하기에는 글자 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확인도 편할 테니까요. 그리고 양식, 어떤 양식을 취하시든 상관은 없는데 관련 직무, 능력, 이건 어떤 능력에 대한 경험이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나 업무와 관련된 경험이다. 요걸 갖다가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는 제가 작성 예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성 플로스를 이렇게 적는 거죠. 어떤 경험을 했고 역할은 뭐고 상세 업무는 뭐다. 간략하게 적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어떤 역량을 습득했고 관련 업무, 내가 지원한 직무에서 관련 업무는 이거다. 간단하게 표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평가에 용이하겠죠. 요 두 부분 가지고 직무와 유관하구나 쉽게 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통계조사 능력하고 통계조사 업무를 이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적는 거지 보고서 형태로. 그리고 이제 PR 업무하고 그 홍보물 제작, 온라인 홍보 능력을 갖다가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얻었다. 이런 식으로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시는 겁니다. 자, 나머지 예시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에 마련을 해뒀으니까 보시면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항목 1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항목 1번 같은 경우는요, 딱 봐도 뭡니까? 직업윤리평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항목 2에 또 직업윤리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살펴보니까 항목 1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 윤리, 항목 2 같은 경우에는 근로윤리를 아마 평가를 할 겁니다. 공동체 윤리에는 뭐가 있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예상 평가 지표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경험을 쓰실 거잖아요. 그 경험이 공동체 윤리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 그리고 본인만 윤리를 가진 게 아니라 타인에게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요게 세 가지가 보통 평가 지표입니다. 작성 전략 말씀드리면요. 공동체 윤리는 봉사정신, 준법, 책임, 직장 예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쓰실 건 봉사정신하고 준법성을 가지고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번 봉사활동한 거, 한 번 법을 지킨 거 이거 말고요. 여러 번 지속적인 활동을 한 게 평가에 유리합니다. 꼭 같은 곳에서 봉사활동을 오랜 기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같은 목적의 활동이면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환경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A라는 활동을 했습니다. 기분이 좋네요. 그래서 또 B라는 활동도 했고요. 그 뒤에 C라는 활동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는 게 매우 유리합니다. 지속적으로 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만 봉사하고 규칙 준수하는 게 아닙니다. 남이죠. 타인도 봉사활동하게 만들고 규칙 준수하게 만들면은 더 평가상 유리하고요.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게 된 계기, 그리고 뭐 규칙 준수를 하게 된 계기가 타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응한 것이면은 평가상 유리합니다. 자, 작성 플롯 설명드리고 작성 예시에서 제가 어떤 말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작성 전략이 어떤 말인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작성 플롯 이렇게 되겠죠? 어떤 행동으로 누군가를 변화시킨 아니면 사회를 더 좋게 변화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제가 어떤 활동을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한 이유는 제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자, 적극적, 주도적으로. 그리고 그 행동을 한 결과 어떻게 됐다? 나도 지켰고, 봉사활동 했고, 그 다음에 규정 준수했고,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는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결과를 적고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무엇인가를 느꼈고요. 입사 후에도 계속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플롯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죠. 두 가지식으로 어떤 정화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했다. 이거 하나에 계속 안 해도 된다고 했죠? 뭐 처음에 정화 사업 했으면은 다른 거 쓰레기 줍기, 다른 거 분리수거, 환경과 관련된 행동을 계속하면 됩니다. 똑같은 목적의 활동을 계속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참여한 게 적극적으로 내가 여기 내용 보시면 예시 내용 보시면은 현수막을 보고 내가 연락해서 참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의가 아니라 자의로 주도적인 활동으로 참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친구들에게 동참을 요청을 했다. 그러니까 좋은 영향력을 발휘를 한 거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 게 1번 항목입니다. 자, 나머지 예시들은요. 나머지 예시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에 마련해 뒀으니까 보시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항목 2번입니다. 자, 공동체 윤리 평가했죠? 항목 1에서 그러니까 이건 근로윤리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갖춰야 할 직업윤리를 적어달라는 거죠. 근로윤리에는 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면성이 있고, 그러니까 부지런하고 꾸준한 자세. 두 번째, 정직, 속이거나 숨김 없는 행동. 그 다음에 성실. 성실하고 책임감의 차이는요. 책임감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끝까지 해내는 100%에 해당이 되고요. 성실은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는 거. 그러니까 120%를 하기 위한 게 성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추천드리는 키워드는 정직입니다. 이게 지금 건보의 핵심 가치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 청년과 윤리가 국민 이제 건강보험이죠. 그 건보의 핵심 가치입니다. 청년과 윤리로서 고객의 신뢰를 얻는다. 이런 이제 직역과 뻔한 얘기를 지금 핵심 가치로 잡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정직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성실로 쓰셔도 돼요. 성실 같은 경우에는 더 나은 결과물을 위해 노력한 경험, 제가 120%로 말씀드렸죠. 요걸로 쓰셔도 되고요. 제가 이제 제일 추천하는 건 요겁니다. 정직은 이제 손해를 감수하고 사실을 말하거나 속이지 않은 경험이거나요. 아니면은 규정 준수하고 정직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규정 준수를 쓰셔도 됩니다.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정직하게 규정을 지킨 경험, 이런 것들을 이제 적으면 되겠죠. 단, 나만 지킨 게 아니라 규정 준수로 갈 것 같으면 타인도 지키게 만든 경험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작성 플롯은 이렇게 되겠죠. 제가 공공기관 직원이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냥 내가 필요해서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건보의 입장에서 내가 수행하는 직무의 입장에서 그 태도가 왜 필요한지를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를 증명할 수 있는 경험을 제시해야 되겠죠. 땡땡 경험으로 뭐 정직을 지켰다. 자, 이런 거 이제 적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뭘 느꼈으니까 내가 입사하면 어떻게 활용하겠습니다. 이걸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 잠깐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키워드고요. 왜냐하면 이 건보 입장에서 혹은 내 직무의 입장에서 이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를 이제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험 제시죠. 어떤 경험에서 이제 내가 어떤 태도를 발휘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킨 경험이 있습니다.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요 사례, 정직 사례 쓰실 것 같으면은 정직한 태도로 고객의 신뢰를 얻은 사례가 있으면 좋습니다. 이 사례 쓰시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건보의 핵심 가치의 내용에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직을 통해서 고객의 신뢰를 얻은 사례가 있으면 그걸로 쓰고 아니면은 규정 준수 그것도 없으면은 이제 성실한 사례 그걸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예시 같은 경우에는요. 블로그에 이제 있습니다. 블로그의 작성 예시 보시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목 3번 속이 뻔히 보이는 질문입니다. 자, 문제 해결 능력이죠. 특히 이제 창의적 사고, 그리고 심화, 문제 해결 능력의 NCS에서 말하는 문제 해결 능력의 심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평가지표는 아마 NCS 문제 해결 능력 평가지표를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의 평가 기준을 보시면요. 이건 제가 적은 게 아니라 그대로 따온 겁니다. 심화죠. 우리는 이제 심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근거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원인 분석에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방식,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을 고안하는 내용을 우리는 제시해야지 높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실 때는요, 이 세 가지 요소를 넣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문제가 발생하고 해결하려 한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했다. 적극적인 문제 인식의 태도가 들어가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원인 분석한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대안 선택을 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죠. 자, 그리고 기존의 해결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문제 해결 방법 이걸 갖다가 내용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잘 없죠, 맞죠?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게 없잖아요. 근데 새로운 방식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문구만 넣어주시면 돼요. 기존에는 이렇게 해결했는데 자, 요것만 살짝 우리가 MSG로 넣자고요. 그래서 이 MSG를 갖다가 넣게 되면은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평가상 유리하게 되니까 요 정도는 우리가 조금 치자고요. MSG를. 그래서 작성 플롯이 이렇게 되겠죠.
어떤 상황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평가 잘 주세요. 라고 두 갈식으로 때려 박습니다. 그리고는 나머지는 문제 해결 능력의 문제 처리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굳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제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원인 분석을 했고요.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문제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능력을 입사 후에 어떻게 반영하겠습니다. 뭐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안 들어가도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성 플롯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 예시 조금 보여드리면 이런 거죠. 새로운 방식을 적용해서 뭘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평가 잘 주십시오라고 두 갈씩에 때려 박습니다. 그리고 문제 인식의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를 발생하고 나서 인식해서 해결하는 것보다는요, 과제를 스스로 만들어서 개선한 사례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문제를 인식해서 더 나은 상황을 위해서 문제를 인식해서 해결한 사례가 더 평가상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타당한 근거라는 건요, 사실은 평가할 때 이런 숫자가 들어가면 조금 더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 분석을 관해서 이 플롯에서 원인 분석 부분을 쓰실 때는요, 숫자를 조금 사용하시면은 평가상 유리한 게 있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내용들은요,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항목이네요. 4번, 항목 4번입니다. 누가 봐도 약점을 갖다가 개발해라. 이 항목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개발 능력 평가 항목인데 사실 자기개발 능력 평가할 때 다른 기관들 어떻게 해요? 앞으로 계획 물어보죠. 입사 후보. 근데 사실 그걸로 평가를 할 수 있는가? 그게 맞는 건가? 이때까지 해온 자기개발로 평가를 한다면 그게 더 공정하겠죠. 맞죠? 그래서 그거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할 것이다 말고요. 지금까지 한 걸로 자기 개발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항목은요. 자기 개발 능력 평가 지표가 보통 이렇습니다. 약점에 관해서 본인의 약점이죠. 약점에 관해서 객관적으로 파악했는가, 그리고 자신의 역할과 목표, 그러니까 뭐 내가 땡땡직을 하겠다, 요거에 따라서 자기 개발을 했는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땡땡직을 목표로 했으면 그에 관한 약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어떤 능력을 개발하겠다라고 목표를 정했는가, 이런 걸 이제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기 개발 과정에서 내외부 상황을 관리하고 통제했는가. 자, 요걸 갖다가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성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목표 제시해야 되겠죠. 내용상의 목표 제시, 그러니까 땡땡직을 목표로 했는데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요. 그에 따라서 채워 넣어서 지금은 보완한 상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직무 목표를 제시하고 채워 넣는 내용을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목표 달성 과정에서 어떤 점이 어려웠고 그를 어떻게 극복했다, 내 외부 환경을 통제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작성 플롯을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두 가지이죠. 처음에 땡땡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약점이 있었다라고 제시를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약점이 있었다로 끝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면접 갔을 때도 이건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딱 읽어봤는데 어떤 약점이 있다라고 적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평가위원들, 서류 전형 평가위원 입장에서도 약점이 있었다로 끝내버리면 되게 처음부터 부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약점이 있었다로 끝내는 게 아니라 약점이 있었고 그걸 개선하고 지금 보완한 상태로 다라고 문장을 끝내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문장을 끝내고 그 다음에는 객관적으로 왜 이게 약점이라는 걸 갖다가 어떤 상황에서 약점이라는 걸 갖다가 내가 깨달았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웠고요. 그 과정에서 목표를 세우고 이제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부 외부 환경을 통제해서 제가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성을 했고요. 지금 후에는 추가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플롯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블로그에 작성 예시를 마련해 뒀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 자, 작성 시 유의할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객관적 약점 파악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게 객관적 평가겠죠. 그래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혹은 뭐 채용 공고 같은 걸 찾아보니까 요런 능력들이 필요했는데 나는 없었다. 이게 객관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약점 파악, 을 이제 내용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목표 설정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보이려면요. 정확하게 이런 자격증 명의 목표로 정해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개월수, 목표 기한이 들어가면 되게 구체적으로 느껴집니다. 평가상도 유리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달성에 어려움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큰 어려움은 아니라도 됩니다. 예시에도 나와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좀 시간이 없었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내용상으로 들어가야 될 게 외부 환경 통제를 했다. 친구들에게 자격증 취득 기간임을 선포했다. 이게 외부 환경 통제죠. 그리고 주말 중 하루는 토요일은 무조건 스터디데이로 잡았다. 이게 내부의 통제죠.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쭉 한번 예시 살펴보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